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6월 21일 새벽 2시였죠. 애플이 온라인으로 세계 개발자 회의를 전 세계로 송출했고, 거기서 저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역시 아이패드 OS 업데이트였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들을 좀 많이 보니까 갤럭시 탭과 같은 안드로이드 OS에서 괜찮은 기능들을 아이패드에 좀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 OS 14에 바뀐 점들을 한번 알아보고 iOS 14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기능들이 안드로이드 OS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이번 아이패드 OS 발표한 걸 보고 가장 기대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 펜슬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으로 필기한 거를 바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작동 방식은 이렇게 키보드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커서는 이 주소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A, P, P, L, E 이렇게 하게 되면 애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주소창 여기 이 칸 안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이 내용이 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만약에 띄우고 싶으면 여기 있는 키보드를 누르면 되고요. 이때 키보드는 이렇게 플로팅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손글씨 모드에서 글자를 수정하는 데는 4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만약에 글자를 이렇게 쓴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위를 동그라미 치거나 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그게 선택이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되면 그 부분이 선택이 되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단어 단위로 선택이 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된 채 붙어 있더라도 한 글자 단위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간이 부족할 때 그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사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원하는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칸이 생겨요. 중간에 이렇게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선을 수직으로 긋게 되면 그 부분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띄어쓰기를 붙여주고,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진짜 아쉬운 점은 지금은 베타 버전이라서 그래서 한글을 지원 안 하는데, 나중에는 한글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인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옛날부터 됐습니다. 한글도 지원을 합니다. 손으로 필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필기하면 되진 않고, 요 위에 보면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다가 www.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여기에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이걸 눌러서 전체 화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apple.com 이렇게 apple.com이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키보드로 타이핑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손글씨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노트에서 키보드로 타이핑은 되는데 여기다가 필기를 했을 때 인식을 안 해요. 이런 게 지금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애플 펜슬의 또 소소한 업데이트라 그러면 도형 자동 완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도요, 이렇게 굿노트 같은 경우에는 도형 자동 완성 기능을 켜면 동그라미를 치면 대충 동그라미가 되고, 별표로 치게 되면 대충 별표가 되고, 세모로 치게 되면 이렇게 세모가 됐어요. 순정 메모 앱에서는 이런 도형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형을 그리고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보정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본 메모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기능이에요. 원노트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요. 모든 앱을 다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 앱 한정돼가지고 이 기능은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iOS나 아이패드 OS는 할 것 없이 사용하지 않는 앱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나마 좀 깔끔하게 사용하려면 이렇게 폴더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걸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 묶어놓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게 다였거든요. iOS 14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앱을 넣을 수 있는 앱 보관함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스마트폰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앱 보관함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데,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팁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꾹 누른 다음에 앱 제거를 누르면 보관함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앱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앱은 여기 보관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iOS에서만 되고 아이패드 OS에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겨도 보관함이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용 안 하는 건 이렇게 폴더로 따로 묶어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둘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이패드 OS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넘기게 되면 위젯을 따로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iOS에서도 위젯을 정식으로 지원하게 됐네요. 위젯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끝까지 옮기게 되면 이렇게 위젯이 이렇게 뜨고요.
이 위젯을 꾹 눌러가지고 옆으로 메인 홈에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크기가 같은 위젯을 이렇게 겹쳐 놓으면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옮겨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택 기능이라 그러는데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OS에도 위젯 기능이 좀 아쉬운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크기 조정이 안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이패드 OS에서는 홈화면에서 자유롭게 위젯의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젯을 길게 누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금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달력 같은 경우에도 한 화면을 꽉 차게 이렇게 달력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아이패드 OS에서는 이거를 꾹 누른 다음에 홈화면으로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범위 안에 있는 위젯 페이지 안에서만 이게 이동이 가능하지 홈화면으로 끌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위젯 자유도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니까 업데이트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소소한 변화가 검색창을 띄우거나 전화가 왔을 때 팝업이 돼가지고 위에 자그맣게 뜬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아직 아이패드 OS 14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살짝 내리면은 이렇게 검색창이 뜨게 되고 뒤에 배경이 이렇게 흐리게 처리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 OS 14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내렸을 때 위에 팝업창이 뜨는데 배경이 흐리지 않고 배경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이 검색창 뜨는 게 홈 화면뿐만 아니라 다른 앱을 띄우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하면 검색창이 뜨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아이패드 OS 14에서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뜨게끔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아이패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로 검색창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동영상을 작게 해가지고 아이패드 위에 이렇게 띄워놓는 PIP 기능이에요. 아이패드 OS는 예전부터 이렇게 동영상을 화면 위에다가 팝업으로 띄워놓을 수 있는 PIP 기능을 지원했는데 아이폰에서는 원래 그게 지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그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OS의 PIP 기능도 뭔가 다른 점에서 업데이트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불편했던 거는 유튜브가 PIP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위치나 몇몇 다른 동영상 앱들은 이런 PIP로 띄우는 기능을 앱 자체에서 할 수 있던데 유튜브가 이게 안 된다는 점은 좀 많이 불편합니다. 물론 유튜브를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파리 앱에 들어간 다음에 영상을 띄우면 왼쪽 위에 보면 이거 PIP 기능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영상이 항상 위에 뜨게끔 만들 수는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불편한 거는 크기를 조정은 가능한데 이 이상 크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위치를 조정할 때 모서리 4군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중간에 이렇게 놔둘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를 오래 사용했던 입장에서 이게 되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불편하게 막 사파리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 앱 자체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가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PIP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진짜 자유롭게 위치도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물론 확대가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굿락이라는 기능을 지원하잖아요. 멀티스타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해가지고 위치를 원하는 대로 옮길 수도 있고 크기도 진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명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최소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동영상을 옆으로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별도의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긴 했는데 투명 기능은 아이패드에서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PIP 기능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가 아이패드에 비해서 거의 모든 기능에서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사실 이번 아이패드 OS가 공개되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멀티태스킹이 좀 더 강화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면 분할이 좀 개선되길 바랬는데 아이패드에서는 상하 화면 분리가 안 되고 좌우 화면 분리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을 만약에 띄우면서 다른 걸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유튜브를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좌우로 화면 분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 작아요. 크기를 조정해도 렛터박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필기할 때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유튜브를 띄워놓고 필기를 하려면 이게 거의 최선이에요. 이걸 팝업 화면으로 하고 이걸 크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걸 팝업 화면으로 하려면요, 팝업 화면으로 해도 크기가 조정이 안 돼요. 지금 위아래의 렛터박스는 그대로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려면 이렇게 세로로 놔두고 하면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나마
이렇게 가로 모드로 하게 되면 조금 나아요. 왜냐면 가로 모드로 하게 되면 이런 비율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도 적당히 보이면서 여기서 필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해도 영상 위아래 레터박스가 많이 남아서 안드로이드의 멀티태스킹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많이 비효율적이긴 하네요. 안드로이드는요, 필기 앱을 이렇게 띄워놓고 위에다가 영상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상하 화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길이 조정도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길이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지금 화면 분할이 5대5로 한다거나 딱 원하는 부위에서 되지가 않고 미리 설정해 놓은 비율대로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베타 버전 기준으로는 카카오톡을 실행한 다음에 채팅창을 누르면 카카오톡이 이렇게 튕겨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권 앱,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앱에서는 실행이 안 되거나 튕기기도 하고요. 발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베타 버전은 하지 말고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업데이트하는 걸 권장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마치 안드로이드가 아이패드보다 더 좋단 말이야?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OS 14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원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되는 기능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들만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지, 아이패드 자체만 놓고 안드로이드 자체만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좀 뚜렷해요. 그래서 제가 태블릿 선택할 때는 무조건 태블릿은 아이패드다 하지 마시고 아이패드의 좋은 점과 안드로이드의 좋은 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아이패드의 장점 버전, 안드로이드의 장점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 영상을 찍었던 거죠. 물론 이 영상이 만든 지 1년 정도 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패드 OS 14 베타 버전이 아니라 공식 버전이 나오면 2020년도에 맞춰가지고 그 버전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새로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아마 그때는 갤럭시 탭 S6의 후속작인 갤럭시 탭 S7과 아이패드 프로 4세대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뭐 이렇게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좀 마음에 드시고 앞으로 나올 그 영상이 좀 기대가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언제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테크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